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박효신 씨 팬클럽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보컬 트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발음에 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발음. 자, 일단 좀 예시로 들으면서 하나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냐면 바로 박효신 씨예요. 박효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요를 하면서도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난리시죠. 자, 그런데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박효신 씨 발음이 조금 안 좋다고. 특히 뭐 뮤지컬 하면서도 뭐 딕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발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박효신 씨 보고 발음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노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박효신 씨 정도의 그런 소리의 울림통과 그 정도면은 발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개념으로 나뉘면 안 돼요, 사실은. 박효신 씨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하고 고음을 또 어떻게 그렇게 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냐? 자, 저도 그 박효신 씨 이번에 그 눈을 또 올라온 거 보고 사실 앞에 그 연기는 좀 어색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 사실 그 박효신 씨가 노래를 하기 위한 텐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박효신 씨 팬클럽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보컬 트렌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일단 발음 얘기를 하려면은 그 우리나라 보컬들의 뭔가 그런 뿌리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돼요. 뿌리.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실 그 보컬 스타일이나 가요 스타일이 사실 다 어디서 전부 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저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 김나박이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자랐던 음악,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트로트와 일본의 엔카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가요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다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외국의 미국의 흑인 음악 R&B예요. 흑인 음악.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멜론 차트 1위부터 100위까지는 전부 다 그런 외국의 흑인 음악, 미국의 소울 음악 전부 다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 저런 MC 노맥스 김나박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수는 락 발라드 아니에요? MC 노맥스는 락 발라드 아니에요. MC 노맥스 노래 락 성향 거의 없고 그냥 발라드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수님 같은 경우도 아래쪽 저음에서 뭔가 그런 흑인들의 그런 뭔가 소울에 대한 정서가 저음에 어느 정도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그냥 정통 발라드, 그냥 우리나라 정통 발라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유재하나 뭐 김현식 같은 분들 노래 들어보시면은 그냥 처음 느낀 그대 얼굴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주죠. 자, 그런데 김범수님이 보고 싶다를 부르실 때 아무리 기다려도 난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김범수님이 보고 싶다를 부르실 때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MC 노맥스가 이젠 내가 돌아서려 해 이렇게 안 부르죠. 이젠 내가 돌아서려 해 뭔가 이런 한국 정통 발라드의 성향과는 뭔가 좀 다른 뭔가 약간 츤드레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우리가 외국의 흑인 음악 전부 다 영향 받아서 내려오는 거고 매일 반복되던 오가는 말들이 모여 쌓여 서로의 맘을 흔들고 서로의 품에서 약속했던 말들 잊혀져가는 것도 다 알면서 매일 반복되던 오가는 말들이 모여 쌓여 서로의 맘을 흔들고 서로의 품에서 약속했던 말들마저 잊혀져가는 것도 다 알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같은 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흑인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었던 분입니다. 흑인 음악, 팝, 뭐 여자 가수 뭐 백예린, 뭐 박혜원, 에일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외국 흑인 음악에서 전부 다 영향을 받고 뿌리를 받은 게 우리나라 가요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외국 음악, 그런 흑인 음악이 사실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죠?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영어가 발음이 우리나라 언어랑 뭐가 틀리냐면은 뒷공간을 쓰게 합니다. 앞으로 나올 일이 많이 없어요. 소리 이렇게 굴리기 때문에 hello, airfall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다 쓰게 만들기 때문에 뭔가 흑인들의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뭔가 얇은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자,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 언어는 이렇게 혀를 피게 만들어요. 발음이 왜냐면 또박또박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저는 받침 때문에 행복하지 말아요. 왜 이리도 이 세상엔 이별이 많은지 이렇게 발음을 또박또박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혀가 이런 식으로 펴집니다. 쫙쫙. 영어랑 틀려요. 영어는 혀가 계속 굴러가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이렇게 혀가 펴지는 발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애 발음 하듯이 소리가 다 질러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남자분들 보면은 전부 다 아래쪽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고음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혀가 이렇게 애 발음하듯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발음 자체는 또박또박 하면은 혀가 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높은 고음을 하거나 이런데 굉장히 적합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발음이 노래하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많았던 거고 우리나라 언어를 영어 발음하듯이 이렇게 발음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언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음과 영어 발음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발음에 그렇게 문제로 들어가면은 사실 누가 어떤 가수의 목소리 들어도 뭔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언어로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딕션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보컬 레슨 받으실 때 딕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발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도입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뭔가 우리나라 언어로 그렇게 또박또박 했을 때 뭔가 도입부에서 그런 훅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발음이 좋아지면. 자, 그리고 일단 발음이 좋아지면은 뭔가 또렷또렷하고 또박또박하기 때문에 뭔가 강한 소리나 또렷한 소리, 그러니까 좀 더 진성적인 목소리를 내기 좀 더 편해지는 거죠. 목소리 또박또박하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나왔을 때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전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컬에서 그렇게 또렷또렷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가요랑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로 굉장히 발음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제가 그 발음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 울리는 그 공간의 크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걸 잡아드리기 때문에 빨리 뚫리시고 빨리 변화를 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도 연습 다 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그 웅변 아세요? 웅변 혹시?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웅변 유망주였는데 웅변을 제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그 웅변이 사실 좀 잘 돼가지고 막 시장상 같은 것도 매년 막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웅변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매일 그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그 발음 연습하고 잡아주고 이러면서 사실상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거지.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런 걸 잡아들여요. 그런 걸 잡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건지 뭐 소리 위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뭐 성대에서 어떻게 해라, 뭐 성대를 붙여라, 뭐 광대를 들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 또렷또렷하게 또박또박하게 말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잡으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다 제 노래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 여러분들 제 노래 어떻게 평가하시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은 굉장히 그 도입부가 좋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어 발음으로 그렇게 연습이 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이런 거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딕션 발음이 굉장히 좋은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 김현우예요. 김현우. 여러분들 김현우 선생님 아시죠? 뭐 딕션이나 발음이 좋다고 노래를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발음으로 딕션이 정말 좋은 사람은 바로 김현우님입니다. 김현우님이 이 딕션이 정말 또박또박하고 정말 우리나라 언어의 그 발성이 정석이라 할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소절부터 뭔가 소리가 굉장히 나오는 게 이 도입부에서 들어온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중고음이 소리가 잘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높은 고음을 안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호소력이나 오는 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한 분 누가 계시냐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엽님입니다. 정엽님도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음을 안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그냥 이렇게 한 소리만 불어도 사람들 다 오 너무 좋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도입부 이게 들어오는 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정엽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해군 홍보단, 예전에 그 경쟁률이 막 1000대 1이라고 하는 해군 홍보단 그런 거를 정말 고음 그렇게 하나도 안 해도 그런 거 막 뚫고 다 들어가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엽님도 이 딕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 딕션이 굉장히 좋으면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은 고음이 힘들어요. 고음이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이 딕션이 좋다는 거는 아래쪽에서부터 어쨌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김현우 같은 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고음, 예를 들어서 막 김현우님 그런 거 많거든요. 쉬지금 같은 거 부르면은 그 올라가기 전에 소리가 이미 아래쪽에서 깨지죠. 소리가 파열되는 건데, 그게 왜냐면 아래쪽에서 딕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뭐 사실 김현우님이 그런 거를 그렇게 막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김현우님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너무 좋으니까. 가수로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굳이 뭐 우리나라 언어의 딕션을 죽여가지고 쉬지고는 하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박효신님이나 나얼님은 어떨까요? 그럼 박효신님이나 나얼님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발음은 사실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박효신 씨나 나얼님 같은 경우는 원래 해왔던 음악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어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김현우님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 언어를 영어 발음하듯이 이렇게 늘려서 발음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언어 자체적으로 뭔가 노래 그런 걸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노래를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발음이 안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어디 가서 박효신님이나 나얼님이 발음이 안 좋다고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그런 거를 알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초월이 된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은 고음을 하고 조금 더 우리나라 발음에서 외국 흑인 음악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을 더 소울 느낌의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좀 더 우리나라 발음을 영어 발음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음을 또박또박 하듯이 해가지고 노래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수님도 아래쪽 딕션이 박효신님 거예요. 박효신님 거 소리를 조금 더 이제 내가 돌아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서려 해 이렇게 영어 발음하듯이 이렇게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음이 더 잘 되는 거고. 그 박효신 씨가 뮤지컬을 할 때 그 예전에 그 웃는 남자 그 눈을 떠 할 때 그 박강현님이랑 비교가 좀 많이 됐었는데 박강현님 같은 경우는 박효신님보다 조금 더 딕션이 좀 더 좋은 편이에요. 그 뮤지컬을 할 때는. 그런데 사실 웃는 남자 그 제가 알기로 그 박효신 씨 때 엄청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박효신 씨가 그 눈을 떠 노래를 너무 잘 불러놨잖아. 사실 인정을 하고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되기 때문에 박효신 씨가 그 눈을 떠 막 고음을 내고 이런 거를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막 하고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발음 자체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발음에 영어 발음하듯이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동안 가요를 그렇게 해왔었는데 뮤지컬에서도 뭐 딕션이 조금 더 좋으면 좋게 하겠지만 사실상 박효신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텐션으로 좀 해결을 하는 분입니다. 텐션으로.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좀 어색한 면이 있는 거고 박강현님 같은 경우는 박효신님보다 그 연기하실 때 텐션이 좀 더 낮지만 이거를 또박또박 나오죠. 소리가 박효신님보다 뭔가 그 딕션이 좀 더 좋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강현님이 사실 박효신님 같은 그런 고음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그래도 박강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셨죠. 어쨌거나 그 박효신님이 발음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는 건데 발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 우리나라 발음을 영어 발음하듯이 나오면서 있는 그런 거고 그렇게 하면서 박효신님이 더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더 좋은 쪽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효신님한테 발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 그 또박또박 하는 게 안 될까요?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더 위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잘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다 잘 하기 위해서 일단 발성이 좋아야 되겠죠. 발성. 어떠한 몸에 나쁜 버릇이 없는지, 몸이 지금 깨끗한 상태인지 맑은 상태인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그런 걸 하기 전에는. 정말 좋은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 그냥 하는 말하는 진성, 내가 말하는 그냥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또박또박 선명하게 말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 내가 발음이 더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음을 살리는 우리 공간에 대해서는 그날의 몸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리르순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몸 상태, 컨디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내 말하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목소리가 그냥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소리를 내든 그냥 또렷또렷하게 또박또박하게 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